그 혈액순환 문제가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고, 암이 왜 생길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 중에 재수 없는 분들은 갑상선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구석구석에서 암세포가 쉽게 이제 생길 수 있고, 혹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과 어떻게 암이 관련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원인은 자율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인가요? 암과 자율신경은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요, 담배를 피는 거, 술을 마시는 거, 잠을 잘 못 자는 거, 살이 찌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을 해서 그런 원인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 이제는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을 치료를 한다는 개념에는 암의 원인을 없애주는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이 왜 생길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 원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쪄도 그렇고요, 담배를 피면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셔도 염증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또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혈관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피가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죠. 피가 간다, 못 간다의 가장 큰 핵심은 산소가 옮겨진다, 옮겨지지 않는다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산소가 못 가면 항상 내 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지,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내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잘 보내야지, 이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이 왜 생기는지의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20년대 초반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미스터 와버그인데, 와버그 이펙트라고 하죠. 산소가 많이 충분히 가는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만들어내고, 산소가 가지 않는 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산소가 어정쩡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뭐 활동하고 살아가기에는 힘든 정도의 산소가 갔을 때는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혹세포나 아니면 암세포처럼 증식을 많이 하는 세포로 바뀌더라 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1920년대 초에 그 이론을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100년쯤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이론들을 잘 살려가지고 암 치료에 적용을 시켰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자율신경의 문제는 혈관에 수축을 시키고 산소를 결국 공급을 잘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구석구석에서 암세포가 쉽게 이제 생길 수 있고, 혹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목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자율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자율신경의 문제가 혈관을 수축하게 하고, 혈관이 수축되면 산소가 못 가게 되고, 결국은 목 때문에 세포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예상치 않게 난 혹이 많아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암이 됐어요,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암이 생겼네요, 이런 문제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 치료와 항암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항암 치료는 굉장히 강력한 암 치료죠. 수술이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외의 여러 문제들, 또 다시 암이 재발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암 치료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항암 치료의 그 정의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치료라든지 암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아내고, 또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암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과 경추는 가까우니 갑상선암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목에 있으니까 목 문제와 관련이 되고 배에 있으니까 등 문제랑 관련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내 몸에 이제 자율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목숨을 위협하는 암인데, 갑상선암은 물론 이제 경추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에 혈액을 공급을 하고 또 배출을 하는 그 혈관들이 목에 있는 신경의 영향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문제가 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신경의 문제가 혈액순환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때 갑상선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심해졌을 때는 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목이라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주 큰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이 중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자율신경이 갑상선암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중에 호전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과 목 문제는 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행위를 피하는 게 좋겠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핸드폰을 숙여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가 이제 굉장히 나쁘고요. 또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기대서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는 자세랑 이렇게 해서 일하는 자세랑 똑같은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을 꺾고 있는 행위가 나의 일상생활 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뒷목을 뒤로 젖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유튜브 보시면 이제 운동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운동법들은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나한테 다 맞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쁜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쁜 자세 하고 있는 것을 먼저 고치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갑상선 질환은 대부분 유전인가요? 내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전과 관련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유전 인자를 가지고는 태어나죠. 그게 발현이 되면 선천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유전병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들은 물론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약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미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가 갑옷만 잘 입고 있었어도 죽지 않았을 거를 갑옷을 안 입는 바람에 죽는 게 총알 때문에 죽는 걸까요? 방탄복을 안 입어서 죽는 걸까요? 문제를 따져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되고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노출이 잦으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유전적이에요, 뭐 혈압이 뭐 유전적이에요, 뭐 살찌는 게 유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미역과 김을 먹으면 안 되나요? 한마디로 먼저 딱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속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왜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뭐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김이나 뭐 해조류 이런 것들이 갑상선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암인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드를 쓰기 때문에 해조류 같은 것들이 그 요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암에 더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실제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봐도 갑상선에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연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또
다시마 국물을 낼 때 다시마를 얼마를 사용을 할까요? 1리터에 한 장 정도? 한 요만큼?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이제 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난 하루에 뭐 미역국을 10그릇씩 지금 먹은 지가 한 3, 4년 됐어요. 이러면은 약간 위험도가 있을까 말까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그렇게 따지지 않고 드셔도 전혀 이제 관계는 없는데요. 한때 열풍으로 불었던 다시마 다이어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다시마를 드시게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몇 달씩 그렇게 이제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하필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다시마 환을 많이 드셨을 때 갑상선에 생길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도 많겠지만 그 중에 재수 없는 분들은 갑상선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극히 일부의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모든 사람이 요들을 먹으면 다 갑상선 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조기 발견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을 느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엑스레이 사진도 있고 뭐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조기 검사법은 갑상선 초음파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2mm도 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흔하게 한 5mm 정도가 되면 비교적 쉽게 발견이 되는데요. 검진을 받는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검사가 많아지니까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간 초음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항목에서 다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어야지 되는데 유독 갑상선암은 검사를 많이 해서 발견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이제 오류들이 생기는 것이 그 중간에 목의 문제가 혈액순환의 문제들을 만들고 그 혈액순환의 문제가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늘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갑상선 암을 발생시키는데 훨씬 더 이제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갑상선 암은 마음 소가리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뭐 착한 암이다,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거북이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암을 제거를 하고 암이 별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내 몸에는 갑상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같이 있는데 이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목의 문제가 내 몸의 전신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의 건강 그리고 갑상선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내 목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목 상태가 뭐 시원치 않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나 늘 어깨가 불편하고 뻐근해요. 이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지 되고 어떻게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구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셔.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